네. 오전에 했었던 것 중에서요, 파이프라인 만들었던 코드 잠깐만 좀, 우리 복습을 좀 하도록 할게요. 폴리노미얼 피처스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을 했습니다. 2차항까지, 변수들의 2차항까지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트랜스포머, 변환기 클래스를 생성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 모델 중에서 선형획이라고 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생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두 개를 파이프라인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폴리노미얼 피처스로 전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모델을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순서로 파이프라인을 생성을 했어요. 생성을 했고,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이 fish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fish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어떤 동작이 이루어지냐면 변환기, 전처리를 해주는 변환기에서 fit과 transform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fit과 transform 메서드가 차례대로 호출이 되면서 그 X, 특성 배열들이 전처리가 되고요. 그러니까 즉 여기서는 2차항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이프인 리니어 리그레션, 에스티메이터의 fit 메서드가 호출이 되면서 머신러닝 모델이 훈련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이 fit 메서드를 호출하고 나면은요, 여기 있는 폴리노미얼 피처스가 어떤 순서로 변수들을 몇 차항까지를 포함했는지를 알려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모델이 훈련되고 나서 어떤 코에피션트들이 생겼고 어떤 인터셉트를 찾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찾아보진 않았죠. 그래서 그냥 훈련시키고 나면 예측할 수 있고, 그다음 예측을 하고 나면 계산도 할 수 있, 저기 점수들도 계산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다 한 가지 코드를 조금만 더 추가를 해보면은요, 음, 텍스트 셀을 먼저 추가할게요. 어, 피팅이 끝난 파이프라인 객체에서 핏, 핏 메서드라고 할까요? 핏 메서드 호출 후 파이프라인 객체에서는 각각의 파이프, 그래서 각각의 파이프라고 하는 거는 폴리노미얼 피처스 그리고 여긴 리니어 리그레션 두 개가 있죠. 그죠? 파이프라인 객체는 폴리노미얼 피처스라는 파이프와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파이프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각각의 각각의 파이프, 그러니까 얘를 변환기와 추정기, 변환기 그리고 추정기, 음, 어, 파이프를 찾을 수 있고요.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파이프의 메서드들을 별도로 호출할 수가 있어요. 찾을 수 있고 각각의 파이프에서 여러 가지 변수나 속성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찾는 방법은, 찾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파이프라인을 딕셔너리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딕셔너리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딕셔너리를 사용할 때에는 값을 찾을 때 키가 필요하죠. 그죠? 파이프라인에서 파이프를 찾을 때 필요한 키, 얘가 키예요. 얘가 키. 얘가 밸류예요. 얘가 키고 얘가 밸류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오전에 파이프라인을 연결할 때 튜플들의 리스트를 줘야 되고 튜플은 반드시 문자열과 그 다음에 객체를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사용되어진 건 이 객체인데 이 객체를 찾기 위한 키 값이 문자열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딕셔너리와 비슷하게 사용하시면 돼요. 딕셔너리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음. 그래서 딕셔너리에서 키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뭔가요? 인덱스 연산자 쓰고 그 다음에 문자열로 키 값을 주면 되죠. 제가 아마 폴리라고 만들었을 거예요. 위쪽에서 파이프라인을 생성할 때 이름을 폴리라고 줬을 거예요. 두 번째 파이프는 REG라고 줬을 거예요. REG. 자, 폴리라고만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 주죠? 폴리노미얼 피처스라고 주죠. 그죠? 그럼 폴리노미얼 여기서 점을 하게 되면 폴리노미얼 피처스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을 호출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용했었던 메서드가 get feature names out이라고 하는 메서드 사용했던 적 있죠. 이거 해보시면 폴리노미얼 피처스는 x0라고 하는 변수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x0의 제곱이라는 2차항을 추가해 줬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랭스 변수가 있는데 랭스의 제곱을 두 번째 컬럼으로 추가했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파이프라인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를 찾아서 그 파이프가 가지고 있는 변수 이름들이나 메서드 이름들을 사용해서 호출할 수가 있어요. 리니어 리그레션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이프 라인에는 뭐가 있냐면 REG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얘만 보면 이거 뭐라고 나오죠? 리니어 리그레션 객체라고 나오죠. 리니어 리그레션은 훈련이 끝나고 나면 뭘 찾을 수가 있어요? 코이피션트들을 찾을 수가 있죠. 코이피션트들. 코이피션트가 두 개가 있네요. 마이너스 21.5 하고요. 플러스 1.0이 있네요. 자,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랭스 앞에 곱해지는 개수가 마이너스 21.5다라는 뜻이고요. 랭스 제곱에 곱해지는 개수가 1.01이란 뜻이에요. 이 순서대로. 이 순서대로. 이해되십니까? 변수가 두 개 있는 거잖아요. x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 x제곱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죠. 그럼 선형회기에서는 선형회기가 모델을 훈련한다는 얘기는 x 앞에 곱해주는 개수를 찾는 거고요. x제곱 앞에 곱해주는 개수를 찾는 거죠. 이게 코에피션트가 그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터셉트도 찾을 수 있죠. 타입 reg intercept 이렇게 하시면 116.05다라고 하는 걸 찾았죠. 이 값들은 우리가 그 이차항을 포함하는 다항획에서 찾았던 값들하고 아마 동일할 겁니다. 순서만 조금 바뀌어 있고요. 저희가 폴리노미얼 피처스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x 제곱이 앞에 오게끔 그 다음에 x가 두 번째로 오게끔 이렇게 2차원 배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코이피션트들의 순서가 1.01이 먼저였었고 마이너스 21.5가 두 번째였던 거죠. 근데 지금은 폴리노미얼 피처스는 1차항을 먼저 2차항을 나중에 이렇게 추가를 했기 때문에 2차항이 곱해지는 숫자, 1차항이 곱해지는 숫자 이런 식으로 찾은 것뿐이에요. 순서만 조금 바뀌었지 그 리니어 리그레션이 찾아준 값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파이프들을 찾을 때는 파이프라인을 생성할 때 사용했었던 그 문자열을 딕셔너리의 키처럼 이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딕셔너리의 키처럼.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죠.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요 정도,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는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이 내용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용될 거예요. 파이프라인도 자주 사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폴리노미얼 피처스도 많이 사용이 될 거고, 스탠다드 스케일러도 많이 사용이 될 겁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세요? 파일이 좀 많이 길어진 것 같죠? 파일을 좀 바꿔가지고요. 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질문? 질문 없으세요? 네. 여러분들 콜앱에서 파일을 새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번까지 만들었었죠. 네, 콜앱 노트북 새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파일의 제목은 머신러닝 6번, 6번 regularization 이라고 할게요. 좀 작죠? 저기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regularization. 이게 파일 이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규제라는 뜻이에요. 규제. 근데 규제에 대한 내용은 좀 나중에 저희가 어, 오늘 후반부에 좀 다룰 거고요. 네. 근데 파일 제목은 일단은 규제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지셨나요? 네. 파일은 다 생성되셨죠? 생성되셨고요. 어, 여기서도 데이터는 간단한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퍼크라고 하는 물고기의 농어의 무게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의 무게 예측을 해볼 거고요. 여러 가지 해볼 거예요. 우리는 오전까지는 한 가지 변수만 사용했잖아요. 길이라고 하는 것만 사용을 했었죠. 길이라고 하는 것만 사용을 했었었는데, 농어의 무게 예측을 어떻게 할 거냐면, 농어의 모든 특성들을 사용한 무게 예측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농어라고 하는 물고기의 무게를 예측할 건데, 길이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독립변수로 길이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대각선 길이도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하이트라고 하는 변수도 사용을 할 거고요. 위드스라고 하는 변수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네 개의 변수들을 모두 사용하는 선형회기, 선형회기를 해볼 거고요. 선형회기를 해볼 거고, 이거를 하면서 두 가지를 비교를 할 거예요. KNN 알고리즘하고요. KNN 회기, KNN 알고리즘과 그 다음에 선형회기,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비교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성능이 더 좋게 나오는지 네, 이렇게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1차항만 포함을 할 거예요. 처음에는 1차항만 포함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다차항들을 포함하는 선형 회기도 해볼 겁니다. 그냥 회기라고만 할까요? 다차항을 포함하는 것도 KNN하고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KNN도 다차항들을 포함해서 KNN을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만약에 가능하다면 KNN과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비교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저희가 이 파일의 제목은 규제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regularization 이라고 하는 거를. 규제가 왜 필요하고, 다차항을 포함하는 회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심한 과대적합이 나타나는 모습을 발견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심한 과대적합을 줄여주기 위해서 규제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게 되면 과대적합의 크기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규제가 왜 나오게 됐는지, 규제의 개념은 무엇인지, 규제들은 어떻게 하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오늘 수업 시간 끝나기 전까지 요거를 다 해보는 건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목표 아시겠죠? 여기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음, 우선 필요한 것들 임포트부터 좀 해볼게요. 음, 여러 가지 임포트들을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넘파이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넘파이 넣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사용하시려면 판다스 있어야 되겠죠. 어, 시각화도 할 거기 때문에 매트플러립, 파이플러
럴립, 파이플런. 그다음에 C본을 사용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C본도 있으면 좋으니까 일단 요 정도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머신러닝의 과정을 생각하시면서 어떤 클래스나 어떤 함수들이 필요할지를 정리해 보시면 돼요. 자, 제일 처음에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들이 수집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한 거를 판다스를 이용해서 read CSV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겠죠. 그럼 데이터는 수집이 됐어요. 수집된 데이터들을 항상 뭘 먼저 한다? 테스트 셋을 떼어놓고 남겨놓는다. 그죠? 테스트 셋을 띄워놓고 남겨놓으려면 필요한 게 사이클런의 모델 셀렉션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고요. 이 모듈에서 train, test, split이라고 하는 함수를 임포트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그 테스트 셋이 분리가 됐겠죠. 일단.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훈련셋만 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훈련셋의 전처리 과정이 훈련시키기 전에 데이터들을 전처리를 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죠? 뭐 다차항을 추가한다거나 표준화를 한다거나 정교화를 한다거나 등등. 그죠? 이런 작업들은 저 모델을 훈련시키기 전에 해야 될 작업들이에요. 그죠? 모델을 훈련시키기 이전이다라고 해서 모듈 이름이 전처리라고 되어져 있어요. 프리프로세싱. 프리프로세싱. 어, 우선 폴리노미얼 피처스를 넣을 거고요. 폴리노미얼 피처스. 이게 다차항을 자동으로 추가해주는 그런 전처리 트랜스포머고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스케일러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스탠다드 스케일러까지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처리는 이렇게 두 개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되면 이제 데이터 훈련시킬 준비가 된 거죠. 훈련시킬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모델을 선택해서 모델을 훈련시켜 주시면 돼요. 모델은 각각의 알고리즘들에서 찾으시면 돼요. 만약에 KNN을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면 네이버스, 네이버스의 K, 네이버, 우리는 획이죠. 획이니까 리그레서, 리그레서. 그 다음에 만약에 선형회귀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선형회귀는 선형 모델이에요. 선형 모델. 그래서 리니어 모델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여기에서 임포트를 하시면 되고요. 리니어 리그레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규제를 할 때 나오는 클래스들이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리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리치. 그다음에 라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엘라스틱 넷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 세 가지 클래스들은 전부 다 선형 회귀의 변종들이에요. 선형 회귀의 변종들인데 그 규제를 포함하는 선형 회귀 클래스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치가 뭐고 라쏘가 뭐고 엘라스틱 넷이 무엇인지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다차항을 2차항을 포함시키고 2차항을 포함시킨 다음에 스케일링을 한 다음에 모델을 훈련시킨다라고 하면 이런 과정을 훈련셋과 테스트셋에서 반복을 해야 돼요. 테스트셋도 다차항을 포함시키고 스탠다드 스케일링을 하고 그 다음에 훈련된 모델에서 예측을 해야 돼요. 그럼 얘네들은 하나로 묶어주면 좋겠죠. 그 묶어주는 게 뭐냐면 파이프라인이에요. 그래서 사이킷, 런, 파이프, 라인, 그리고 클래스 이름이 대문자 P로 시작하는 파이프라인입니다. R2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그 스코어라고 하는 메소드로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MSE만 하나만 더 넣어볼게요. scikit-learn, 그리고 metric, import, min, squared, error. 이렇게. 이거는 평가죠. 그렇죠? 어,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데이터들을 훈련셋과 테스트셋으로 분리하고 데이터들을 전처리를 한 다음에 모델을 훈련시켰으면 모델을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를 평가를 내려봐야 되겠죠. 평가에 필요한 함수. 예. 이해되세요? 예. 뭐, 얘네들을 다 외우고 다니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얘네들을 이렇게 쭉 넣은 순서가 우리가 머신러닝을 하는 그런 순서인 거예요. 데이터를 수집한다. 데이터가 수집이 됐으면 훈련셋과 테스트셋으로 분리한다. 그 다음에 데이터들의 전처리가 필요하면 전처리를 한다. 모델을 훈련시키고 그 모델로 예측을 한다. 전처리 과정과 모델을 훈련시키고 예측하는 과정을 파이프라인으로 묶어준다. 그러면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예측값들을 찾았으면 실제 값과 얼마나 비슷한지를 평가를 내려봐야 되겠죠? 그래서 평가한다. 이게 머신러닝의 순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를 저희가 임포트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 있는 것들 이외에 다른 것들이 더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몇 가지를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데이터셋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fish 데이터 셋.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다시 만들어야 될 겁니다. fish라고 할까요? fish라고 하고, 아, 일단은 파일 경로부터. 파일 패스. 파일 패스가 https bit ly fish 언더스코어 csv 언더스코어 데이터. 여러분들 교재의 저자가 GitHub에 업로드해둔 CSV 파일의 경로예요.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가 있겠죠? fish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pandas, read, csv라고 하는 함수 이용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파일 패스만 주시면 돼요. 앞에서 몇 개만 출력을 해볼게요. fish.head 뭐 5개만 출력해봐도 금방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어종이 있고요. 무게가 있고 길이가 있고 대각선, 키, 두께 이렇게 있죠. 두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관심 변수는 무게예요. 관심 변수는 무게고요. 그 다음에 어, 독립 변수들은 이 네 개가 독립 변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게 타겟, 웨이트가 타겟이 되는 거고요. 타겟이 되는 거고 나머지 네 개의 변수들은 물고기의 특성들, 피처가 될 겁니다. 피처. 이해되셨죠? 그리고 모든 물고기 종류를 다 우리가 생각할 건 아니고요. 모든 물고기 종류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우리는 뭐만 보겠다? 퍼크라고 하는 물고기, 농어라고 하는 물고기만 대상으로 할 거예요. 좀 간단하게 좀 보기 위해서. 그래서 퍼크를 찾아내 볼까요? 퍼크 이렇게 하시면 피쉬 데이터 프레임에서 불리언 인덱싱 하시면 되겠죠. 피쉬의 스피시즈라고 하는 컬럼이 있는데 이 값이 뭐랑 같은 거를 찾자, 퍼크랑 같은 거를 찾자. 이렇게 하시면 되죠. 헤드 한번 볼까요? 네, 보셨습니까? 자, 이제
어종은 다 한 가지 종류로 딱 결정이 됐기 때문에 얘는 이제 우리가 관심이 없는 거고요. 그죠? 관심이 없는 거고, 여기에서 이렇게 띄어내면, 웨이트라고 하는 거를 띄어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랭스부터 위드스까지를 띄어내면 돼요. 그죠? 그래서 얘가 피처니까 X라고 하는 배열에다가 저장하시면 되는 거고요. 웨이트는 우리가 관심 변수니까 Y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1차원 배열로 저장을 할 겁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음, 데이터 프레임은, 퍼크가 데이터 프레임이죠. 데이터 프레임은 무슨 속성 가지고 있어요? 컬럼즈라고 하는 속성 가지고 있죠. 그죠? 컬럼즈는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이름들을 뭘로 가지고 있는, 배열로 가지고 있는 객체예요. 맞습니까? 그죠? 어. 그러면 퍼크의 컬럼즈가 배열이라고 생각하면은요. 여기가 인덱스 0번, 여기가 인덱스 1번, 여기가 인덱스 2번이죠. 맞아요? 그럼 인덱스 2번부터 끝까지 이렇게 이거는 뭐예요? 배열 슬라이싱이죠. 이거는 배열 슬라이싱 한 거예요. 맞아요? 어떤 값들을 주죠? 랭스, 다이어고날, 하이트, 위드스.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 변수로 사용할 변수 이름들이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컬럼을 딱 꺼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퍼크에서. 네, 무슨 얘기냐면 퍼크가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컬럼을 여러 개를 선택할 때 리스트로 주면 된다고 리스트나 배열로 주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배열이잖아요.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안에다 이렇게 주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랭스, 다이어고널, 하이트, 위드스라고 하는 컬럼들만 선택된 2차원 배열이 됐죠. 그리고 어, 우리는 사이클 런에서는 데이터 프레임을 그대로 이용할 수도 있지만 배열을 이용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values 이렇게 하면 뭘 만들어줘요? 2차원 배열을 만들어주죠. 어, 네 개의 죄송합니다. 그쵸. 네. 네 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물고기는 아마도 50, 56마리인가? 뭐 그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를 어디다 저장하면 될까요? 얘를 X라고 하는 배열에다 저장하시는 게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게 뭐냐면 특성 배열, 독립 변수들이에요. 독립 변수들. X의 쉐입만 보시면 56, 4 이렇게 나오죠. 되셨을까요? 56마리의 물고기가 있다는 뜻이고요. 4개의 특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앞에 있는 56이라고 하는 거는 샘플의 개수, 뒤에 있는 4라고 하는 거는 피처들의 개수, 피처들의 개수. 그러니까 물고기가 56마리가 있다는 얘기고요. 물고기의 특성은 4가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순서대로 랭스, 다이어고날, 하이트, 위드스. 되셨죠? 네. 그 다음에 Y를 만들어야죠. Y를 만들어야 되는데 Y는 워크에서 컬럼 하나만 선택하면 돼요. 무슨 컬럼만 선택하면 돼요? 웨이트 하고서 컬럼 하나만 선택하면 되죠. 이거는 시리즈가 되고요. 여기에서 values 이렇게 하면 1차원 배열이 되죠. 맞습니까? 그죠? values가 시리즈가 데이터 프레임이나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값들로만 이루어진 배열을 주는 그런 속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y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시면 돼요. 얘가 타겟 배열이 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shape 당연히 어떻게 나와야 돼요? shape 이렇게 하시면
56개를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 이렇게 나와야 되죠. 특성 배열의 행의 개수와 그 다음에 타겟 배열의 원소의 개수는 서로 같아야 되죠. 그죠?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타겟 배열의 모양은 타겟 배열의 모양은 1차원 배열인데 이 1차원 배열의 숫자가 의미하는 거는 전체 샘플의 개수를 의미를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데이터 준비가 다 끝났어요. 데이터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특성 배열 만들어냈고요. X라고 하는 변수로 특성 배열 만들었고요. Y라고 하는 변수로 타겟 배열, 2차원 배열 만들었어요. 1차원 배열. 특성 배열은 2차원 배열, 그 다음에 타겟 배열은 1차원 배열.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으세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그러면 훈련세 테스트 때 분리까지도 여기서 할게요. 이거를 여기서 아예 훈련 셋과 그 다음에 테스트 셋 나누기까지 할게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이용하시면 되죠. 그래서 X 트레인 X라고 하는 배열을 X 트레인과 X 테스트로 나눌 거죠.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1차원 배열을 Y 트레인과 그 다음에 Y 테스트로 나눌 거죠. 그래서 리턴 값이 4개예요. X라고 하는 2차원 배열을 X 트레인과 X 테스트로 2개의 배열로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1차원 배열을 Y 트레인과 Y 테스트 2개로 분리를 할 거기 때문에 리턴 값이 4개겠죠. 함수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함수 사용하시면 돼요. 이거 사용하시면 되고 첫 번째 아규먼트가 가변 길이 인수.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고 싶은 배열들을 쭉 하고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나누고 싶은 배열이 X하고 Y죠. X하고 Y고 테스트 사이즈는 25%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리고 오전에 했었던 거와 동일하게 25%. 그리고 랜덤 스테이트는 이건 시드죠. 난수를 만들어내는 시드는 42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눴어요. 자, 모양만 볼까요? X 트레인의 모양만 볼게요. 모양만 보시면 42개. 특성은 몇 개? 4개. 그러니까 56마리. 그죠? 56마리를 어떻게 나눴냐면 트레인과 테스트로 나눴는데 42마리 그러면 테스트는 14마리가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엑스트레이는 42마리의 물고기고 특성은 4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당연히 X 테스트의 쉐입은요. 나머지 14마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Y 트레인과 Y 테스트도요. Y 트레인에는 42개가 있어야 되고요. Y 테스트에는 14개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이것도 볼까요? Y 트레인 쉐입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Y 테스트 쉐입 보시면 14마리 이렇게 되어져 있죠. 모양이 왜 이렇게 나온지 이해되셔야 돼요. 이해되셔야 되고 어, 몇 개만 출력을 해보죠. 일단 우리가 훈련셋만 관심 갖고 보면 훈련셋에서 앞에서 5개 정도만 볼까요? 앞에서 5개. 그리고 훈련 레이블에서 마찬가지로 앞에서 5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물고기에 4가지 특성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물고기의 렌스, 다이어고날, 하이트, 위드스, 위드스. 이런 특징을 갖는 물고기는 무게가 몇 g이다? 85g이다. 이런 뜻이에요. 타겟이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고기.
두 번째 물고기는 length, diagonal, height, width. 이렇게 네 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물고기인데 그 물고기의 무게는 얼마다? 135g이다. 이런 뜻이.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얘가 훈련셋, 얘가 훈련셋, 그리고 얘가 훈련 레이블. 이렇게 그 데이터와 레이블을 함께 제공해서 훈련시키는 머신러닝 방법을 지도 학습이라고 얘기하죠. 지도 학습.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곧 다차항은 포함하지 않을 거예요. 다차항은 포함하지 않고 1차 항만 포함하는 회귀 문제, 회귀 문제를 다룰 겁니다. 위에서 정리한 것처럼 우리는 웨이트라고 하는 관심 변수를 어떤 독립 변수들을 가지고서 유추해내겠다. 랭스라고 하는 독립 변수와 다이어고날이라고 하는 독립 변수와 하이트라고 하는 독립 변수와 그리고 마지막에 위드스죠. 음. 그리고 고차항은 포함하지 않을 거고요. 길이의 1차항, 대각선의 1차항, 키의 1차항, 두께의 1차항. 그것만 가지고 웨이트를 예측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비교하겠다 그랬죠. KNN하고요. KNN하고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 두 가지를 비교해야겠다 그랬죠. 자, 그래서 서브 목차로 첫 번째는 KNN, K nearest neighbor, K nearest neighbor. 우리말로는 K계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에요. K 최근적 이웃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K계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하는 모델을 사용을 할 겁니다. 아무런 전처리 과정 없이 할게요. 여기 숫자들을 보니까, 물론 좀 랭스하고 하이트는 많이 차이 나기는 할 거예요. 어, 그 다음에 뭐 랭스와 위드스도 차이가 나기는 할 거예요.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 일단, 뭐 스탠다드 스케일링이나 이런 과정 없이 간단하게 먼저 좀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단계는 모델을 생성하시는 거예요. K 네이버 리그레서 하고서 모델을 생성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기본값은 5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개의 가장 가까운 이웃을 사용하는 KNN 회귀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KNN 회귀 모델을 생성을 한 거죠. 자, 모델을 생성했으면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두 번째 단계는 모델을 훈련시키는 거죠. 훈련시킬 때 사용하는 메서드가 뭐예요? fit이죠, fit. fit은 아규먼트 두 개를 반드시 주셔야 돼요. 지도학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도학습이니까 피처 특성 배열과 타겟 배열을 같이 주셔야 돼요. 네. 특성 배열과 타겟 배열, 즉 레이블을 같이 제공하는 거, 데이터와 레이블을 같이 제공하는 머신러닝 학습 방법이 지도학습이에요. KNN은 지도학습이기 때문에 아규먼트가 두 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대문자 X 파라미터에는 뭘 주면 될까요? 훈련 세트를 주시면 되는 거죠. 그냥 소문자 Y 파라미터에는 훈련 레이블을 주시면 되는 거죠. 이게 모델 훈련이에요. 어렵지 않죠? 어, 어렵지 않습니다. 어, 예측값들을 한번 좀 볼게요. 훈련 셋, 예측값이라는 의미로 변수 이름을 만들었어요. 예측값을 찾을 때 어떻게 해요? knn 점 predict 이렇게 하시면 되죠. 예측할 때는 레이블을 주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레이블을 예측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예, 타겟을 예측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측하고자 할 때는 특성 배열만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X 트레인을 가지고서 예측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여기도 아마 42마리가 다 예측값이 있을 텐데, 음, 뭐 42개 정도는 뭐 그렇게 출력이 길지 않으니까. 네, 이렇게 예측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엇을 계산한 거냐면, 훈련 셋에서 예측값들을 계산을 해본 거죠. KNN은 어떻게 예측한다?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그죠? 훈련셋에서 가장 가까운 거 5개를 찾아서, 그러니까 일단은 거리를 다 계산해야 되겠죠. 어, 첫 번째 물고기, 여기서 첫 번째 물고기에서 여기 있는 42마리의 물고기까지의 거리 42개를 다 계산한 다음에 가장 가까운 거리 5개를 선택하죠. 그리고 그 5개의 물고기가 있으니까 무게가 5개가 있죠. 그 5개의 평균으로 첫 번째 물고기의 무게를 예상값을 내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특성 배열에서 두 번째 물고기를 꺼내게 되면 다시 훈련 세트에서 거리 5개를 계산하고요. 거리 42개를 계산하고요. 가장 가까운 거 5개를 찾아서 그 5개의 무게들의 평균을 계산을 한 거예요. 그게 이 KNN이 하는 일입니다. KNN이 하는 일이고 실제 값하고 한번 좀 비교를 해보시면 Y 트레인이 얘가 실제 값이에요. 실제 값이죠. 좀 볼까요? 비슷한지? 85g짜리를 87.6으로 예측을 했다는 뜻이고요. 135g짜리를 123g으로 예측했다는 뜻이고, 78g짜리를 79.6으로 예측을 했다는 뜻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42번째 물고기는 556g인데 얘는 659g으로 예측을 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거리를 계산할 때요. 이때 거리를 계산할 때 거리 계산 공식은 일반적인 거리 계산 공식과 똑같아요. 똑같은데 우리가 변수가 2개가 있잖아요. 4개가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4개가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물고기의 랭스에서 두 번째 물고기의 랭스를 빼요. 제곱을 하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물고기의 대각선 길이에서 두 번째 물고기의 대각선 길이를 빼요. 제곱을 하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물고기의 하이트에서 두 번째 물고기의 하이트를 빼요. 제곱을 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첫 번째 물고기의 그 두께에서 두 번째 물고기의 두께를 빼요. 이걸 제곱합니다. 다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준 거. 이게 거리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X좌표, Y좌표가 있으면 X좌표, Y좌표만 있으면 이렇게만 하면 거리 공식이 되죠. 그죠? 좌표가 하나밖에 없으면 첫 번째 좌표에서 두 번째 좌표 빼고 제곱하고 루트. 이게 1차원에서의 거리. 이게 1차원에서의 거리고 2차원에서의 거리는 X좌표 제곱 빼기 Y좌표 제곱. 이게 2차원에서의 거리. 3차원은 X, Y, Z라고 하는 세 개의 변수가 있잖아요. 어, 그런 3차원에서는 X좌표 각각 빼주고 제곱하고 Y좌표 각각 빼주고 제곱하고 그리고 Z좌표 각각 빼주고 제곱하고 여기에다가 루트 이게 3차원에서의 거리 공식. 지금 여기서는 변수가 4개가 있기 때문에 4차원 공간에서의 거리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4차원 공간에서의 거리. 그렇게 거리들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거리를 계산해서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찾고 이웃들의 그 무게 평균 값으로 예측을 했다라는 그런 뜻이 되셨습니까? 음. 네.
자, 그럼 훈련셋에서 우리가 훈련셋을 평가를 내릴 수 있어요. 훈련셋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데, 어, 테스트 셋의 예측값까지 다 찾은 다음에 한꺼번에 평가를 내려볼까요? 테스트 셋 예측값 찾아볼게요. 테스트 셋 예측값. 이건 어떻게 하시면 돼요? KN은 프리딕트. 여기에는 X 테스트를 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음. 얘가 뭘 계산한 거냐면 테스트 셋에서의 예측 값들이에요. 어떻게 예측했는지 한번 볼까요? 테스트 PRED 14마리였죠. 14마리를 이렇게 예측했다는 뜻이고요. 실제 값 한번 볼까요? 실제 값은 Y 테스트가 가지고 있죠. 자, 이렇게 예측했다는 얘기입니다. 5.9g짜리 물고기를 60g, 요 오차가 좀 크죠. 그 다음에 100g짜리는 79.6g으로 예측했다는 얘기고요. 300g짜리는 248g으로 예측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14마리의 예측값들을 찾은 거예요. 되셨을까요? 그러니까 변수가 한 개가 있든, 변수가 두 개가 있든, 세 개가 있든, 네 개가 있든, KNN 사용하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그죠? 스케일링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것만 결정을 해주고 전처리를 할 거냐 말 거냐만 결정을 하고요. 모델을 생성한다, 모델을 훈련시킨다, 예측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평가를 한다. 예요. 평가한다. 자, 모델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할까? KN은 모델 평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훈련셋, 테스트셋 두 가지 점수를 다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다 계산할게요. R2 스코어도 계산해 보고요. 그 다음에 결정계수도 계산해 보고, 그 다음에 민 스퀘어드 에러도 계산을 해 보도록 할게요. 민 스퀘어드 에러부터 먼저 계산할까요? 훈련 셋의 민 스퀘어드 에러. 훈련 셋의 민 스퀘어드 에러를 계산하실 때는 함수 이름이 민 스퀘어드 에러. 아규먼트는 어떤 순서로 전달하시면 돼요? 실제값, 예측값 이렇게 주시면 되죠. 실제값, 예측값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맞아요? 어. 첫 번째 파라미터 이름이 yTrue라고 되어져 있고요. 훈련셀에서 계산하기로 했기 때문에 변수 이름은 yTrain을 주시면 돼요. 그리고 예측값은 우리가 무슨 변수에다 저장을 했냐면 train PRED라고 하는 변수에다 저장을 했어요. 민 스퀘어드 에러가 29862고요. 여기다 루트를 씌워준 값이 RMSE가 될 거예요. RMSE. 되셨습니까? 이 점수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예상이 잘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결정대수를 쓰면 1에 가까우면 좋은 점수, 0에 가깝거나 음수가 되면 나쁜 점수 한눈에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 내리기가 조금 어려워요. 테스트 셋 RMSE를 볼게요. 테스트 셋에서의 MSE, 민 스퀘어드 에러를 보시면요. 민 스퀘어드 에러 우리 순서대로 전달할 때는 꼭 파라미터 이름 안 써도 되죠. 그쵸? 네, 순서대로 포지셔널 아규먼트 쓸 때는 꼭 그 파라미터 이름 안 써도 되니까 Y 트레인이 실제가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Y 테스트가 실제가 테스트 PRED가 예측가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자, 두 가지 숫자만 보고서요. 훈련셋의 MSE와 테스트셋의 MSE를 보고서 이 모델은 과대적합인 모델일까요? 과소적합인 모델일까요? 다시 얘기하면 훈련 셋에서의 성능이 좋은 모델일까요? 테스트 셋에서의 성능이 좋은 모델일까요?
오차가 작으면 성능이 좋은 모델이죠. 그죠? 얘가 오차가 작은 거잖아요. 테스트 셋에서의 오차가 훨씬 작죠. 테스트 셋의 성능이 좋은 거를 과대적합이라고 해요. 과소적합이라고 해요. 과소적합이라고 하죠. 과소적합인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 두 가지 숫자만 놓고 보면 KNN은 과소적합이다. 과소적합. 다시 얘기해서 테스트 셋의 성능이 훈련 셋의 성능보다 좋다라고 하는 거를 죄송합니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과소적합은 샘플들이 적은 경우에 많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니까 우연히 나타나는 그런 현상일 가능성이 커요. 데이터를 더 많이 수집하고 훈련셋에 더 많은 데이터들이 있으면 과소적합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좋은 성능이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MSE로 모델의 성능을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결정계수로 할 수도 있어요. 그죠? 훈련셋의 결정계수를 계산할 수도 있어요. R2 스코어, R제곱 스코어라고 얘기를 하죠. 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모든 메서드는 모든 머신러닝 알고리즘 객체들은 스코어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스코어가 회계 문제인 경우는 결정 개수를 리턴해 주고요. 분류 문제에서는 정확도를 리턴을 해줘요. 여기서 스코어는 이게 결정 개수를 리턴해 주는 거예요. X가 X 트레인이고요. Y가 Y 트레인입니다. 0.975라고 나왔죠. 0.975. 그리고 테스트셋 결정 개수 계산해 보면 0.975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크겠죠. 예, 과소적합이기 때문에 당연히 결정 개수가 더 클 거예요. 테스트 셋의 결정 개수를 계산해 보면 스코어 X는 X 테스트 그리고 Y는 Y 테스트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은요 0.99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숫자가 1에 가까울수록 더 좋은 거라 그랬죠. 비교하기가 딱 쉽잖아요. 그래서 0.97 정도구나, 0.99구나, 0.99가 훨씬 더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결정계수라고 하는 평가 지표가 만들어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MSE를 사용을 하든 결정계수를 사용을 하든 똑같은 과소적합 MSE에서 과소적합인데 결정계수에서는 과대적합이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네, 같은 현상이 나타나야 돼요. 같은 현상. 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평가 지표를 다 계산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음, 질문 없으세요? 네. 스케일링, 그쵸. 그것도 비교해 볼 만하죠. 네. 나하고, 그거는 비교해 봐야죠. 예, 그래서 스탠다드 스케일링을 했을 때 훈련 셋에서 점수가 더 좋아지는지, 그리고 테스트 셋에서는 그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비교해 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해보기 전에는 몰라요. 해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스탠다드 스케일링이 좋은 결과를 주는 건 아니에요. 항상 좋은 결과를 준다라는 건 아니고, KNN 같은 경우 거리 기반인 경우에는 당연히 좋은 결과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해요. 네. 그렇긴 하지만 항상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지금 스케일링을 안 했지만 해보는 거는 되게 좋은 연습이 되실 거예요.
파이프라인으로 스탠다드 스케일러하고 KNN을 연결하세요. 그런 다음에 fit 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그리고 네, 트레인 테스트 때 X와 저희 에어로를 만들었고 네. 네. 시리즈나 데이터 프레임 모양인데 네. 굳이 밸류가 아마 이거 보시면은요, 그 사이클럼 문서 보시면 데이터 프레임하고 시리즈를 넣어도 된다는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동작할 거예요. 네, 밸류스 안 하더라도 동작해요. 동작하는데, 그러면 그 사이클런 패키지, 그 함수 안에서 그 데이터 프레임을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 안에서 그 배열, 밸류들을 찾은 다음에 배열 연산을 수행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성능에 큰 차이는 없긴 하겠지만 뭐 약간의 성능 차이는 있을 수도 있기는 있어요. 네. 근데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근데 딥러닝을 할 때는 딥러닝은 우리가 사이클러는 딥러닝 함수들이 없고요. 케라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케라스. 근데 그 케라스는 데이터 프레임을 직접 사용을 못 해요. 네. 반드시 배열 형태로 넘기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미리 여기서도 배열 형태로 넘기는 거.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선형회귀, 리니어 리그레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5분까지 쉴게요.